7월 18일 일요일 밤 10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금토일 간의 신문 몇 가지를 빼서 모아봤습니다. 권경의 변호사 인터뷰가 있었어요. 조선일보에. 조국 흑서에 이어가지고 무법의 시간이라는 책을 썼다. 금태섭 의원도 힘들어도 꼭 써야 된다.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알려야 된다라고 했다 그러고요. 문 정권은 파시즘이다. 인터뷰하는 자기 장소에다가도 괴벨스 그리고 파시즘 뭐 이런 책들을 쌓아놓고 환하게 웃고 있는 권경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기 반성은 한 줄 아니라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은 무진장 깔려 있는데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자기의 어떤 사고의 노정에 대한 그걸 이제 유턴하게 된 그런 계기, 반성 이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속성을 알아채고 이렇게 비판을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반성 없는 비판은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경주에도 사무소를 내놓고 있는 신평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변호사인데 그분 역시 과거에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던 분인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이 정권을 무진장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 역시 자기 반성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을 포함해서 법률가라고 하는 직업적 윤리 또는 양심의 잣대로 볼 때에도 책임감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조선일보 토요일에 사설에요. 남의 나라 대선 주자까지 공격한 중국 대사 이제 싱하이밍 씨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여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했다라고 나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윤석열 씨가 말은 맞게 했습니다. 한미동맹 기본 위에서 가치 공유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대중국 외교를 펼쳐야 수평적 관계가 가능하다. 사드 배치는 명백히 우리 주권적 영역이다. 그리고 중국의 레이더부터 한반도를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걸 철수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싱하이밍이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한미 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거는 마지막에 가서는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그런 이해관계인데 그걸 윤석열 씨가 제대로 이야기했는 거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정치권으로 볼 때는 이례적이고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 전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중국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당대표가 그런 말을 쉽게 가볍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굴종적으로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중국에 방문했던 함께 갔던 그 언론인 기자가 이 함몰되도록 두들겨 맞고 그 중국 경호진들에게 실명에 가깝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와도 논평 하나 제대로 안 내놨던 그런 정치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을 잘 했는데 오히려 거기에 집권 여당이 친중적인 성향을 노골화해서 보였다는 것이죠. 조선일보 토요일 날에 제헌절을 맞아가지고 독도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대형 현수막에 붓글씨로 적은 뒤 대구 유네스코 학생회 학생 및 관계자들이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독도에 가서 제헌절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제헌절과 독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일본으로부터 풀려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세우는 제헌국회를 맞이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뭐 역사의 수순으로 볼 때는 맞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차라리 재헌 국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50 선거를 방해 책동했던 제주 4.3 폭동 일어났던 제주도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진압하러 가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오히려 반란을 일으킨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 가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왜 그때 대한민국의 출범을 막으려고 했느냐. 역사를 잊지 말자라고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가 있는 올림픽 대표팀의 숙소에 이렇게 태극기가 걸리고 뭐 팀 코리아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문장에다가 패러디 했는 것 같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일본에 대한 열등감에서 단 한 발짝도 이탈하지 못하고 거기에 꽁꽁 쌓여가지고 그 열등감에 눌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향신문입니다. 전북 군산 동원중학교 1학년 4반 학생들 외로워 말아요 미얀마에 대해서 뭐 미얀마 인권 관련된 민주시민 수업을 마친 뒤 군부에 저항하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맥락상 우리도 과거에 전두환, 박정희 군부 정권에서 억압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힘이 돼주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하는데요. 부디 자유민주시민교육이길 바라고 자유민주시민이라고 한다면 지금 북한 군부의 독재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는 게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안 내놓고 있죠. 이쪽 지역 사람들이. 뭐 경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조선일보 6.25 때 붙잡혀서 북한에서 50년간 노역을 한 최고령 탈북 국군 포로 세상을 떠났다. 예, 당장 현실에 있는 사건, 당장 생존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향신문 지금 쿠바가 공산정권의 포갑에 대해서 27년 만인가요? 그런 세월 속에서 이제 터져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쿠바는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그렇게 탐내던 미국은 장벽만 높인다. 미국은 원래 자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자국민들이 선택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야욕을 보이지 않는 게 유일한 패권국 중에 이제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과거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좌우 합작이니 뭐니 이렇게 혼탁한 상황에서도 1949년 6월 달에 군사 고문단 몇 명만 남기고 한 500명인가요? 남기고 다 모조리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향신문이야말로 걸핏하면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정치에 관여한다 또는 대한민국에서도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기조에 속하는 그런 언론 아닌가요? 근데 지금에 와서 왜 미국 책임론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쿠바 정권의 책임인데. 세계일보 미군 떠나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탈환 시간 문제다. 예, 보세요. 미군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되잖아요. 미군 떠나라 하면서 또 때로는 미군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분열적인 주장을 하죠. 좌익 언론들이. 조선일보 토요일에 윤석열 씨가 5.18은 헌법 수호한 거다. 자유민주주의 정신 피로 지켜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무기고를 40개 이상을 틀어가지고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을 쏴 죽이고 시민군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광주 시민들도 쏴 죽이고 약 200여 명의 총상 사망자 중에서 절반 가까운 숫자를 시민군이라고 하는 자들이 쏴 죽였어요. 예를 들자면 지만은 박사류의 사람들은
북한군이, 북한 특작부대가 개입했다라는 론자들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전라 광주 사람들은 지만원 죽여라, 5.18 정신을 훼손했다라고 하잖아요. 지만원 박사의 논리라면 광주에서 있었던 그 폭력적인 현상들은 광주, 전라 사람들을 면피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왜? 북한 특작부대원들의 소행이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광주 시민들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북한 특작부대원들이 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만원 박사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만원 박사 때려 죽여라 라고 한다면 그 폭동적인 현상들을 다 광주, 전라 사람들이 했다는 거네요. 자유민주운동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모양이죠. 자, 자유민주운동은 뭡니까? 권력의 이양입니다. 민주 시민의 선거에 의한 권력 이양을 말하는 게 자유민주 제도죠. 절차에 따른, 법치에 따른. 그렇다면은 최근에 일어난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전라 광주 시민들도 입장을 내놔야 되겠죠. 예, 불법 선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평화쇼를 벌려가지고 지방선거 해먹었죠. 총선 앞두고 늑대야 늑대야라고 계속 거짓말로 이 감기 바이러스 가지고 공포몰이 해가지고 돈 풀어가지고 선거 해먹었죠. 이게 순탄한 권력 이양입니까? 그러면은 자유민주 정신을 지켰다고 한다면 전라 광주 시민들도 입장을 내놔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말하지만 북한 군부 독재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저항적인 규탄 시위 한 번 안 내놓는 겁니까? 그 흔한 규탄 시위가 하나 없어요. 전라도에서는. 세계일보입니다. 민중의 역사에 뿌리 내린 나무, 힘있는 붓질로 세우다. 민중미술가, 1세대 민중미술가 손장섭. 여기 뭐 그림 쭉 보니까 무슨 데모하는 장면, 독도 그림, 독도 맞죠 이거? 독도는 빠질 수 없겠죠. 쭉 나오다 마지막엔 여기 아마 백두산 같아요. 백두산 천지의 모양 같은데 뭐 일장기 그림, 우길승천기라고 하는 뭐 그림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예. 이 손장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영복, 손장섭 키워드로 검색하면 꼭 통혁당 간첩의 신영복과 계속 연루가 되대요. 제가 신토불이라고 하는 단어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퇴폐적이고 국수적인 세계관을 갖다가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곳으로 바로 직행해서 밀착이 되기 때문에 신토불이 우리께 좋은 것이요. 이걸 제가 경계해야 된다. 전통이라고 만들어진 거, 이게 본연의 우리 거라고 만들어진 거, 그런 거 없다. 다 뒤섞이고 교역하는 것이다. 그걸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서술이 좀 길었는데요. 지난번에 왜 국정원의 원훈석, 국정원 마당에, 앞마당에 원훈석이라고 하는 돌에다가 간첩 신영복 글씨체로 문구를 새기고 지금 국정원장인 박지원 씨와 문재인 씨가 사진을 찍었죠. 문재인 씨는 그전부터도 통역당 간첩의 신영복을 사상가로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늘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성공회에 가서 행사 열고 늘 그래 왔습니다. 통역당이 해산되었을 때도 비판을 내놨었죠. 과거에. 통역당과 연루되는 게 또 이석기 아닙니까? 지금 이석기 석방하라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시민단체 단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실은 문재인 씨도 바로 그 논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설마 아직까지 이 민주당 앞에 더불어라고 있는 이름 자체가 바로 이 신영복의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그 서클에서 모티브를 따가지고 손혜원 씨가 만들어 붙였다는 거. 그 다음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당 자체가 이미 주사파에게 완전 장악되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총선 때 대구 무슨 지역구죠? 거기에서 홍준표 씨와 그 경합을 벌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경찰 출신이 있었습니다. 김상식입니까? 이상식입니까? 그 사람이. 예. 그 당명 자체가 간첩에서 모티브를 딴 이름인데 그 출신으로 공천받아가지고 총선을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군인 출신도 그 당에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 최관호라고 하는 신임 서울경찰청장 취임식에서 뒷배경에다가 가장 안전한 수도 치안, 존경과 사랑받는 서울경찰이라고 하는 뒷배경에 역시 간첩 신영복 글씨체를 썼습니다. 디자인 업체의 단순한 실수 아닙니다. 디자인 업체에서 몇 가지 폰트로 만든 시안을 보내니까 서울청에서 직접 골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쯤 되는 사람이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자기 행사를 하는데 알고 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심각하다는 거죠. 모르고 해도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고 신호 위반을 하면은 봐줍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죠. 재량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서 경찰관이 재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르고 신호 위반을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알고 신호 위반을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인도 그러할진데 명색 지금 또 대공수사권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명색 서울경찰청장이 자기 취임식을 하는데 알면서 뻔히 알면서 간첩 글씨체를 뒷배경에 걸어놓고 씁니다. 들어놓고 씁니다. 얼마 전에는 누구죠? 김창룡인가요? 경찰청장을 국방부 장관과 대동하고 제주 4.3 사건에 가가지고 사과해라. 사과시켰습니다. 남로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남로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도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씨가 연설하기로 먼저 꿈꾸었다는 죄로 먼저 뭘 꿈꿨죠? 남로당이 먼저 뭘 꿈꿨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수립을 반대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근데 이번에는 서울경찰청장 취임식에도 이 간첩 글씨를 썼어요. 알고 썼단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이거? 저는 지금까지 라고 표현을 한다면 건방진 표현이 될 겁니다. 내가 뭐라고. 하지만 제가 그래도 유튜버라고 한답시고 영상을 남기면서 지금까지 경찰 비판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옹호했습니다. 영상에서 뿐만 아니고 일상생활 할 때 뒷골목 막걸리집에서든지 뭐 아는 사람과 차 한잔 할 때라든지 왜 경찰 욕들 우리 생활 속에서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뭐 자기 스티커 끊겨가지고 궁시렁궁시렁 되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 궁시렁대는 사람이 잘못이죠. 네가 걸렸으니까 네가 스티커 끊기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면 경찰이 무조건 봐줘야 되냐라고 바로 이제 시킬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궁시렁거림이고, 또 반대로 제가 볼 때도 미심쩍은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상들이. 예를 들어서 자유우파 진영에서 집회를 하고 난 뒤에 계좌 추적을 한다거나 신상을 추적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좀 이상하다. 좀 저건 너무한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 다른 잣대로 대우를 해줄 때도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뭐 그런 정황들 많이 있죠. 그런 구체적인 정황 때에도 저는 비판 안 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일상생활 속에서 오히려 제가 두둔을 해줬습니다. 경찰 조직에 대해서. 야, 그런 거 있다. 있을 수 있다. 또 예를 들어서 경찰관들의 일탈도 있죠. 뭐 같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뭐 부적절한 관계가 맺어진다거나 뭐 도박을 한다거나 사기 행각을 벌린다거나 안 좋죠. 사실 안 하면 좋죠. 일반인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니까 안 하면 좋은데, 그럴지언정 제가 야, 그 사람들도 인간이다. 또는 야, 그 사람들 권력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인사권이 그렇게 걸려있지 않느냐. 저도 두둔하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두둔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각성하세요라는 표현을 넘어가가지고 이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을까요?
지금 국가보안법이 뭐 없애라고 한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가보안법 지금 작동 안 하고 있잖아요. 군 기무사에서 간첩 검거율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간첩이 다 올라가 버렸는 모양이죠. 전체로 볼 때 2명이 잡혔어요. 국가 전체로 볼 때. 그것도 박근혜 정권에서 수사가 시작된 게 종결된 겁니다. 이 정부에서는 간첩 수사 제로입니다. 검거율 제로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원래 안 그랬는데 경찰청장이 되면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글자를 달았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자기의 생각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 뒤에 문구를 보세요. 가장 안전한 수도 치안, 존경과 사랑받는 서울경찰. 그러면서 간첩글씨체로 써놨다. 독한 술로 건배하면서 건강을 위하여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뭐 지금 시쳇말로 우스갯말로 따뜻한 아이스 뭐 커피 뭐 이런 말이 있던데 간첩 글씨체를 쓰면서 가장 안전한 수도 치안이라는 말을 거는 게 이게 말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용도 있습니다만 동료들이 정말 부끄럽다, 수치스럽다라고 말하는 동료들도 있다 그래요. 예, 올바른 경찰관들 분명히 있습니다. 야, 올바른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두 명이 무슨 도박하고 사기치고 그걸 두둔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전라도 경찰관이 다르고 경상도 경찰관이 달라야 됩니까? 같은 대한민국 경찰관이죠. 대한민국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인민공화국 경찰관인 겁니다. 속살이 지금 이게. 신영복은 김일성이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꼈던 사람이에요. 신영복 이하 통역당 사건의 잔당들을 구출하려고 무장공비도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월남에서의 공산화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주월 공사로 있던 분과 억류되었거든요. 그걸 맞교환하자라고 할 정도로 총애했던 게 바로 신영복입니다. 김일성이가. 그런 자의 글씨를 대한민국 경찰관이 걸어놓는다는 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맞는 말이겠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소방관들도 민주노총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합니다. 군대에는 어떻습니까? 군대에는 노조가 없죠. 하지만 군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인간들이 거기에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게 민주노총 역할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지금 경찰은 어떻습니까? 자치경찰이라고 하죠. 거기 위원장, 위원회 있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좌익 성향의 사람들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민주노총 역할하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조례안과 함께 민주노총이 경찰 조직 속으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어서 들어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서고 나면 국가 재건이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은 완전하게 뿌리 뽑히고 6.25 전쟁 직전에 성시백이라고 하는 거물 간첩이 심어놨던 세포 조직 그리고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하는 숙군 작업을 했듯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적어도 민간인들은 모르겠으나 적어도 시민단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제도화된 유니폼 입은 자들 중에서 빨간물이 들어있는 사람들 지금은 더 이상 뭘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유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씨부터. 나 공산주의자야. 나 신영복 존경해. 신영복 위에는 김일성입니다. 김일성과 이승만 체제를 중에서 이승만을 선택해서 여태까지 살아와 놓고 김일성 노선을 지금 노골적으로 온몸으로 몸서리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유추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간첩 신영복 존경한다고 글씨를 쓰는데 경찰관이 과거에요. 한 8, 9년 전인가
각급 경찰서에 경찰 그 관련된 표어를 신영복 글씨체로 썼는 거를 각급 경찰서에 다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달 뻔했던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 뭣도 모르고 앞에서 순진한 경찰관들이 그 앞에서 기념사진 찍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말미에 그거 한번 갖다 붙여 볼게요. 순진한 거는 죄가 아닐까요? 순진해도 죄입니다. 모르고 신호 위반해도 죄가 되듯이 명색 서울경찰청장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장이 제주도 가서 남로당에 대해서 남로당 제압한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머리 숙이고 그럽니다. 예.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무슨 고발장 같은 거 이렇게 접수시킬 때 경찰서장이 나와가지고 막 받아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사람들 비판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도 저는 같이 비판 안 했었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경찰관들을 옹호를 했거든요. 군인과 경찰관을 옹호를 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 체제를 또는 제도 속에서 존속시키는 최후의 보루는 군인과 경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두둔한다니까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